네, 클릭수학의 클쌤입니다. 수열 다루면은 꼭 또 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면은 총합이 얼마게 막 이런 것만 물어보거든. 처음에는 이제 뭐 규칙이 뭐냐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몇 번째 한 값이 얼마냐 하다가 이번에는 몇 번째까지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합을 꼭 물어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인지 아니? 보통은 그 답을 외우고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 합이 55. 그지? 근데 이 합을 구하는 방법을 가우스라는 수학자는 수학자 중에 가우스는 역대급 수학자입니다.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생 때 이 방법을 발견했을 거야. 이 1부터 10까지 합하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쭉 9 더하기 10을 거꾸로 한번 썼어. 거꾸로.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니? 그리고 얘들이 합을 얻어보는 거지. 합했더니 합이 11, 2랑 9랑 합이 11, 3과 8의 합이 11, 4와 7의 합이 11. 이게 총 몇 번 나와? 1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총 10번 나와. 그럼 계산식이 어떻게 나오지? 11이 10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이 이만큼인데 얘를 두 번 더했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2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110을 2로 나눠서 총합이 55로 나왔어요. 라는 이 방법을 초등학생 시절에 찾아냈다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일이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써서 등차 수열의 합도 공식을 얻어보려고 그래. 되겠나?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자. 그래서 합을 구할 거예요. 무슨 합이에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에요. 그래서 n항까지면 sn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얘 뜻하는 바가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쭉쭉쭉 하다가 n째 항까지 합하라는 얘기야. 그럼 첫째 항 값이 얼마지? a. 둘째 항은 a에다가 공차 d를 한번 더한 값. 셋째 항은 a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 값.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n째 항은 뭐지? n째 항. 쓰기 복잡하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 항을 L로 표기할 거야. 그럼 그 앞에 있는 항은 L 빼기 D. 마지막 항을 L로 표기할게. last L.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한번 합하는데 이번에는 얘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쓰겠다. 제일 끝에가 L이었거든. L. 그 앞에가 L에서 D 하나 빠져야 되거든. L 빼기 D. 그다음 L 빼기 2D. 이런 식으로. 더하기 뚝뚝뚝 더하기 이 끝에서 두 번째가 앞에서 두 번째 A 더하기 D. 첫째 항 더하기 공차 마지막이 첫째 항 A. 이렇게 해서 합을 해보자는 거지. 같은 방법이 똑같잖아. 그지? 합해 볼게요. 좌변끼리 더하면 2배의 SN. SN 더하기 SN이니까 우변은 또 이렇게 더하니까 A 더하기 L이야. A 더하기 L. 또 이렇게 더했더니 플러스 D 마이너스 D 소거되고 A 더하기 L 남네. 또 이렇게 더했더니 플러스 2D 마이너스 2D 소거되고 A 더하기 L 남네. 아하. 공차만큼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같이 소거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얘도 전부 다 A 더하기 L. 아, 두 개 아래 위로 짝을 지었더니 값이 전부 다 A 더하기 L이네. 그럼 얘는 A 더하기 L이 몇 개나 나올까? 이걸 세보는 거지. A 더하기 L이 몇 개나 나올까? 근데 우리가 몇째 항까지의 합을 했습니까? n째 항까지 합. 1부터 10까지 합이면 항이 10개. 1부터 n까지니까 항이 n개. 되겠나? 그래서요. 얘는요. A 더하기 L이 n번 더해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총합 SN은 양변을 앞에 2로 나눠줘야 되겠지. 결론 얻기 위해서는 2분의, 그리고 얘는 가로 없으니까 n을 먼저 써가지고 n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단 말이야. 총합은요 2분의 첫째 항과 끝항의 합을 한 개수 곱한 만큼 되겠나? 2분의, 이게 첫째 항과 끝항의 합이야. 1과 10의 합. 그게 몇 개 있냐면 10개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 2분의 첫째 항과 끝항을 합했어. 그 항이 몇 개 있는데 n개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시오. 이게 합공식 첫 번째. 근데 얘를 써먹기 위해서는 마지막 항이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근데 마지막 항 값을 잘 안 줘. n번째 항이 값이 얼만데 잘 안 줘. 그래서 n번째 항이 일반항으로 나왔을 때의 공식을 주로 씁니다. 얘보다는 지금 배울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을 더 많이 써먹어. 그래서 L번째, 마지막 항이 L번째야. 이게 n번째인데 L로 표기하기로 한 거잖아. 즉 n번째 항이거든. 즉 뭐라고? 일반항이야. 일반항.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 어떻게 쓰는데요? 첫 번째 항에다가요 공차를요 n 빼기 1번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L 대신에 얘를 대입해보라는 거지. L 대신 들어갈 값이야. 그리하여 SN은요 N 써주고, 일단은 써보자. 똑같이. 다음 A 더하기 L 대신에 얘가 들어가야 돼. 얘가 A 더하기 N-1 D, 이렇게 분모는 똑같은 상태이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 2분의 앞에 n은 요는 뭐 변함이 없잖아. 얘는 어쩔 수가 없고 변하지가 않는 거고, 요거 a랑 더하면 2a, 첫째 항 2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뒤에도 이거를 풀어 쓰는 것보다 이대로 놔두는 게 뭐 모양이 더 괜찮을 겁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n 빼기 1 d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합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SN은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더 많이 써먹어. 왜냐하면 뭐 마지막 항의 값이 얼마 나와요를 주진 않고 일반항을 알고 첫째 항을 알고, 그럴 때 뭐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더 많이 써먹을 수밖에 없어. 둘 다 중요하지만 이 공식이 좀 더 많이 쓰이는 편이다. 되겠지? 만약에 첫째 항이 3이고 제7째 항이 15인 등차 수열에 제7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번째 항의 값이 얼마다라고 주는 그런 경우는 드물어. 근데 얘는 줬잖아. 그럼 써먹는 거지. 2분의, 그러면 1항이랑 합을 할 거 아니야. 합을 하면은 18? 18 곱하기 첫째 항부터 7번째 항이니까 항은 7개. 2랑 18 그 약분하면 9, 7, 63 이렇게 나온단 말이거든. 근데 얘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공식은요 2분의 앞에는 한 개수고 첫째 항 2배 더하기 n-1에다가 곱하기 공차. 이걸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이건 외우세요. 달리 뭐 이거를 뭐 내가 공부할 때도 달리 어떻게 뭐 연관 지어가지고 다르게 외우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이대로 그냥 외웠던 것 같아. 이대로 외우세요. 그냥 방법이 없다. 외워야 돼. 2분의 처음에 한 개수 10번째 항까지니까 총 10개 되겠지.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2a, a 2배 하면 마사.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니까 빼기를 하면 9개 되잖아. 9개 9개 곱하기 3
9개 곱하기 3 93 27 해주면은 안에 23에 10배 하면은 230이니까 230 절반인 11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첫째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만데 몇 번째까지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SN은 몇 분의 2분의 n 2a 더하기 n-1d 같이 해보자. SN은 몇 분의 2분의 n 2a 더하기 n-1d 같이 시작. 2분의 n 2a 더하기 n-1d 다시 몇 분의 2분의 n 2a 더하기 n-1d 몇 분의 2분의 n 2a 더하기 n-1d 되겠나? 근데 n-1d라는 것 자체가 일반항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거든 이게. 그리고 a는 원래 있던 그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할 때 a가 원래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다 a 더해져가지고 2a가 된 거야. 그래서 2분의 왜 2가 들어가? 합 두 번 하니까 나중에 2로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분모가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개수가 n개래. 그러면 이게 이 쌍이 총 n번 나올 거 아니야. n번. n번 나오는 건데 그것도 곱하기 일반항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a만 더 추가되는 거야. 첫째 항이. 그래서 2a에다가 n-1t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은 잘 까먹질 않는데 이제 보통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의미부여를 잘 안 하더라고. 그냥 공식 막 외우더라고. 알려줘도 그냥 외우는 게 편해서 그런지 그냥 외우더라고.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의미를 알고 외우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공식이? n항까지의 등차수의 합은 몇 분의? 2분의. 왜 2분의? 두 번 더했어. sn 더하기 sn. 그래서 나중에 sn 하나 구하려면 2를 나눠줘야 돼. 2분의. 한 쌍에 이렇게 두 개 한 쌍 묶음이 몇 묶음 나와? n항까지니까 n 묶음 나와. 거기다 뭘 곱할 거라고?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그래서 첫째 항 a와 n번째의 일반 항에 a가 더해져가지고 2a 되고 나머지는 뒤에 똑같이 곱해지는 거라고. 되겠니? 두 번 더해서 2로 나눴어요. 2분의 그 짝이 n개 나와요. n쌍이 나와요. n쌍. 그리고 첫째 항과 끝항,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했더니 2a 더하기 n-1d 요거는 이제 일반 항에다가 더하기 a만 추가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하세요. 알려줬어. 근데 알려주면 따라하면 되는데 이 노하우가 들어간 방법인데 아이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잘 안 따라하더라. 그냥 막 외우려 하더라.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 합을 할 건데 첫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까지 합을 구해. 그러면 합이 S1 끝. 얘만 더하는 거니까 S1 끝. 그다음 두 번째까지 구해봐 하게 되면은 S2 세 번째까지는 S3 S4 땡땡땡 Sn-1 Sn 될 거 아니야. 근데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첫째 항을 보통 A라고 그냥 써버리거든. 공차를 T라고 한다 그러면 이 S1은 그냥 A야. 그지? S2는 A에다가 D를 한 번 더한 게 A인데 여기다 또 뭘 더한다고? 여기다 A를 또 더한다고. A3은 S3 구할 건데 A3은 뭐냐면 A에다가 2D를 더한 값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앞에 것들을 다 더한다고. 되겠니?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지. 얘는 그러면 앞에 거 3개에다가 A 더하기 3D가 더 더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를 구분을 좀 지어볼게. 얘는 S1 얘는 S1에 추가돼가지고 S2까지 앞에 거 다 추가하고 여기까지 추가하면 S3 앞에 거에다 여기까지 받고 묻어 하면 S4 앞에 거 받고 얘 추가 그러면은 A 더하기 아이고야 n-2d 길어지네. 얘도 구분해주고 다음에 더하기 그럼 SN은
앞에 거에다가 추가, 뭐 추가? a 더하기 n-1 d 얘를 추가하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다 하고 끝낸다. 여기까지 다 하고 끝낸다. 그러면 S1하고 A1하고 그냥 같은 값 나오고 끝나는 거지. 서로 같은 거다. 뭐 A1이나 S1이나 의미는 다르지. A1은 첫째 항을 말하는 거고 S1은 첫째 항까지 합을 말하고 의미는 다른데 값은 똑같겠지. 어쩔 수 없이.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끝낸다. 그럼 S2가 얘랑 얘랑 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끝낸다. 그러면 S3이 얘랑 합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끝을 내. 그러면 요까지 합이 되는 거거든. Sn-1번째 항까지 합. 됐나? 근데 이까지 하고 끝내면은 이거는 Sn까지 항의 합이 되는 거지. 이까지 하면은 Sn까지 더한 거고 앞에서 끝내버리면 Sn-1번째까지 더한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봐. Sn에다가 Sn-1을 빼버려. 그럼 뭐가 남냐면 요게 남지. 처음부터 요까지에서 처음부터 요까지를 빼고 나면 요거 한 개 남지. 요거 이게 뭐냐면 a 더하기 n-1 d. 다른 말로 하면은 얘가 얘야 얘. n번째 항의 값, 일반 항의 값 an. 그러면 합의 차를 통해서 일반 항을 구할 수가 있네. 맞나? 그래서 이 일반 항 구하고 싶어. 그러면 합의 차를 하면 돼. n까지 더한 값에다가 그 앞에까지 더한 값을 빼버리면 돼. 얘를 응용해서 네 번째 항의 값을 구하고 싶잖아. A 4얘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까지의 합에다가 바로 앞에까지 합을 빼버리면 되겠지. 되겠나? 요까지 합 S4에서 빼기 S3 해버리면 요까지 합에서 이까지를 빼버리면 얘만 남겠지. A 더하기 3D라고 하는 A4의 값이 나가. 되겠어? 근데 만약에 A3, 4 요 두 개 항의 합을 구하고 싶어. 두 개 항의 합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까지 합에다가 필요 없는 여기까지 합을 빼버리면은 요 두 개 남겠지 뭐. 되겠나? 그래서 A3 더하기 A4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S4에서 처음부터 요까지 해서 처음부터 요까지를 빼버리면 돼. 빼기 S2 그래버리면 여기랑 여기 두 개 값이 나올 건데 둘 다 그 가지는 값이 첫째 항 그리고 얘보다 1 적게 공차를 가지고 얘보다 1 적게 공차를 가져. 그럼 첫째 항 그러면 2A 공차가 두 번, 공차가 세 번, 1씩 작아야 되니까 두 번, 세 번, 총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첫 번째부터 원하는 번째까지 다 더한 합을 구하든 아니면 중간에서부터 일부분의 합을 구하든 아니면 특정한 몇 번째의 항을 구하든 이 합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들을 이런 식으로 구해내면 된다는 거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공식으로 외워놔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어. 얘 같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n번째 구하는 거 하고. 그래서 합이 주어졌을 때 첫째 항 구하고 싶다. 그러면 S1까지만 구해라. 이거 하고 합이 주어졌을 때 합의 공식 가지고 AN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항을 알고 싶다. 그 말이야. 몇 번째 항 값을 알고 싶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까지 합에다가 그 앞에까지 합을 빼버리면 된다고. 네 번째 항의 값을 알고 싶어. 네 번째까지 합에다가 세 번째까지를 빼버리면 된다고. 1번부터 4번까지 다 더하고 거기다가 1번부터 3번까지 합을 빼버리면 네 번째 한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식에서의 조건이 n이 자연수인데 이때 n이 1 돼버리면 S0 해서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n이 2보다 커 나갔습니다. 얘 조건이부터.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는 요식 사용 가능합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또한 중요한 공식으로 다루어집니다. 이것도 어떻게? 외워야 돼. 외우는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외우잖아.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은 거야. 1번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한 다음에 1번부터 n 바로 앞에까지 이만큼을 빼버려. 그러면 n번째만 남는 거지. 남은 게 뭔데? n번째 항의 값이거든. 일반항이 나온다고. 되겠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 이제 다룰 건데, 우리 일반항을 뭐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반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서 일반항을 표기한다라는 방법 배우기 전에 등차 수열을 나타낼 때 일반항이 1차 n에 관한 1차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얼마의 n 더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게 어떤 값이었는데 봤더니 이게 공차여서 이 값이 여기로 왔더라. 그 얘기 했었고 n에 1을 대입하면은 첫째 항 돼야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값이 첫째 항이 되더라.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래서 일반항을 정리해 보면은 다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이 나와. 그리고 당연히 1차 항계수 a가 공차 역할을 한다 그랬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배웠잖아.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우리는 일반 나타내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거든. 정말 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정리해서 한번 보자. 구경을 한번 해보자. a 더하기 요 분배하면은 dn 빼기 d 해서 얘를 n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하면은 dn 더하기 a-d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d가 공차여서 앞에 곱해졌던 거야. 공차 크기만큼이 곱해지는 거야. 되겠지? 공차고. 그리고 n에 1 대입하면 당연히 이 a가 나올 거고.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가 공차입니다. 첫째 항은요, 이 공차랑 b랑 더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b가 첫째 항 출발, 시작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값이라 그랬지. 이 b에 따라서 출발이 얼마부터다가 정해지는 거고, 거기서 일정하게 d만큼이 점점점 더해지는 거고. 그 얘기 했었지, 기억나니? 그래서 얘를 1차식으로 n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해봤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온 식이 또 sn에 관한 식이 있지. 얘도 또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고 싶다 이거지. 왜? 수학자들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면서, 이 공통 차이점, 막 찾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학자들이야. 어떻게 보면 골 때리는데, 어떻게 보면 호기심 진짜 많은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래서 SN도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고 싶어졌어. 원래 식이 뭐였지? 원래 두 번 더해서 SN 하나 구할 거니까는 결론은 두 번을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그 첫 항과 끝 항의 쌍이 몇 번 나온다고? n번 나온다고. 그러면 첫 항하고 끝 항과 합을 적어야 되는데, 첫 항이 a이고, 끝 항이 n번째라서 요 모양이거든? 어디냐? 요 모양이거든? a와 a가 더해진 값. 그래서 2a에다가 n-1 d가 곱해집니다. 라고 했지. 전개해보자. 전개하면은요, 2분의 n, 2a, 그 다음에 분배하면은 dn-d. 그래서요, 지금 얘랑 곱해지면은 얘가 2차항이 되거든. 그럼 2차항 적어볼게. 분모가 이니까 2분의 d에다가 n이니까 n제곱. 나머지 나오는 거는 다 n이 앞에 다 곱해져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2a 빼기 d가 다 n과 곱해져. 더하기 2분의 2a 빼기 d. 얘들이 다 n과 곱해진 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얘를 뭘로 치환하고 일반적으로 얘와 얘를 뭐 A로 치환하고 얘를 B로 치환하고 그래서 쓰는 식이 SN은요 A n 제곱에다가 더하기 B n으로 표현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야.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분석할 건데 일반항을 분석해 봤더니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왔는데 n 앞에 개수가 얘가 공차였어. 그리고 b가 이 출발점 A1 첫째 항의 값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n이 1일 때가 첫째 항이니까 얘랑 A랑 B랑 두 개 합하면 첫째 항 값은 나오더라. 이제 이런 분석을 했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분석을 해.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정리해야 된다?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2차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그지?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게 공차거든. 가만히 뭐 있어보자. 공차 여기 있네. 2분의 d가 a로 치환된 상태야. 그럼 d는 얼만데? 요 a를 몇 배 하면 얘를 2배 하면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2차항 개수의 몇 배가? 2배가 공차다. 2차항 개수의 2배가 뭐다? 공차다.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나오는데? A1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여기 1 넣었겠지. 1. 그러면 A 더하기 B 남네. A 더하기 B. 아하. 개수들의 합이 첫째 항이구나. 뭐 A 더하기 B 똑같네. 어쨌든 첫째 항이나 첫째 항까지 합이나 값이 똑같다 했잖아. A 더하기 B 개수들의 합이네. 똑같이 나오네. 뭐 그런 분석들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또 만들어 보는 게 뭐냐면 얘를 통해서 공차가 얼마인지 나왔지, 첫째 항 얼마인지 나왔지, 요걸로 또 일반항을 또 구하거든 거꾸로. 그래서 얘로 또 일반항 구해버리면 AN은요 일반항은요 공차에다가 n 곱하고 뒤에다 더하기 b 하면 되거든. 공차가 얼마야? 2a. 이 상태에서 말하는 거야. 공차가 2a 그리고 곱하기 n. n의 1차 개수 2a가 공차입니다. 근데 n이 1일 때 a 더하기 b가 첫째 항이야. 그럼 1 대입하면 2a 나오잖아. 2a. 그럼 뒤에 뭐 따라줘야지 a 더하기 b 나오나? a 한 개 빼야 되고 b 한 개 더해야 돼. 아이고 b.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일반항으로 정리가 됩니다가 되는 거지. 되겠어?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반항이 정리될 수 있구나 라고 알고 지나가시고 굳이 여기까지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특징이 일반항은 정리하면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되는데 1차항 개수가 공차더라. n이 1일 때 a 플러스 b가 첫째 항의 값이더라.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되고 합공식도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봤더니 몇 차식으로 정리되더라? 2차식으로 이자식이 2차식으로 정리됐더라. 2차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근데 2분의 d를 a로 치환했거든. 그래서 공차는 2차항 개수 2배가 공차더라 까지 알면 됩니다. 2차항 개수 공차더라. 뭐 첫째 항 값 알고 싶으면 그 1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뭐 a 더하기 b가 첫째 항인 거지. 굳이 그건 안 외워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 이거 마지막 내용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 5 다음에 10 12 14 이런 수열이 있어. 이런 수열 보고 우리가 이 수열 나이는 수열 맞습니다. 수열 맞습니다. 근데 이 수열에 규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트립 잡을 수 있으니까 뒤에 더 달아줄까? 16 18 이렇게 진행이 된대. 과연 규칙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돼? 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 정답은 둘째 항부터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항은요? 이거 모르겠어요. 집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둘째 항부터 규칙이 있습니다. 쌤 그러면은 셋째 항부터 규칙 있고 넷째 항부터 규칙 다 만들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수열은 또 안 다뤄.
첫째 항부터 규칙이 있거나 둘째 항부터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룰 거야. 뭐 셋째 항부터 규칙 이건 안 다룰 거야. 그 신경 쓰지 마. 이 같은 수열은 둘째 항부터는 규칙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얘를 가지고 일반항 구하고 또 합공식에서 합 구해보고 막 했더니 합공식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합공식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위에랑 다르게 첫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됐던 이런 합공식과 다르게 뒤에 뭐가 달라붙냐면 상수항식이 달라붙어. 얘는 더하기 시가 없잖아. 얘 뒤에 더하기 0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상수항이 없으면은 이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이 되고 있는 수열이고 뒤에 상수항이 붙어가지고 합공식이 나타난다? 얘는 첫째 항에는 규칙이 없네.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수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쌤,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답은 간단해. 첫째 항은 A1을 구할 거지. 첫째 항은 그냥 S1로 구해. 끝.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에는 역시나 Sn 빼기 Sn-1이야. 이걸로 구하면 돼.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여기 성립해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1 대비해서 나온 값과 이 S1의 값이 서로 같다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되는 수열이었던 거고 요식 구한 다음에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적어주면은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됩니다가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말로만 들어놓으니 약간 추상적이지. 대표 이제 몇 개 풀고 그때 요 내용 다시 다룰게요. 몇 개의 대표 이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거 하나 풀어볼까? 이거는 뭐랑 비슷한 개념이냐면 일반항 문제에서 이런 거 있지. A 10이야. 그럼 얘는 A 더하기 9D A 20이야. 얘는 A 더하기 19D 이렇게 다 바꿔서 계산해야지 몇 개의 항이 나오든 A와 D로 정리가 될 것이고 A 값, D 값 나와서 일반항 구하든 뭐 구하든 문제가 풀리는 경우 있었지. 얘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다 첫째 항과 공차로 바꿀 거야. 등차 수열의 핵심은 출발이 얼마부터고 그리고 공차가 얼마인데 이게 핵심이거든. 그거 알면 다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A와 D에 관한 식으로 바꿔봅시다. 첫 번째 S13 13번째 항까지의 총합이 50이래. 그럼 이까지 합은 어떻게 구했는데 공식 적용 몇 분의? 2분의 총 몇 개 세트 나온다고? 13개까지면은 13개. 그리고 첫째 항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A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공식에 2A. 그리고 몇 D야? N 빼기 1D니까 13까지니까는 N 빼기 1D면 12D가 되겠지? 되겠나? 이거 한 값이 얼마 나온다? 50이 나온다. 다음에 S 20은 자 공식 2로 나눴지? 몇 세트? 20세트. 20세트. 첫째 항과 끝항 합한 게 20세트. 다음에 첫째 항은 몰라. A라 쓸 거야. 그래서 2A. 그리고 D를 몇 번 더 했다고? N 빼기 1D. 20에다가 1 뺀 D. 그래서 19D. 더했더니 얼마 나오더라고? 마이너스 60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보면은 미지수가 A랑 D 두 개밖에 없거든. 연립해서 풀 수가 있어. A와 D에 관해서. 풀었더니 A가 얼마 나오냐면 16이 나오고 D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과 공차 구하면 나머지 다 끝나는 거야. 다 할 수 있어. S30 구하라고 구하면 돼. S30은요. 몇 분의? 2분의 몇 세트 나온다고? 30까지니까는 30세트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첫째 항이 2배, 16의 2배니까 32. 그 다음에 더하기 n 빼기 1d, n 빼기 1, 30 빼기 1, 29. 거기다가 얼마 곱하라고? d를 곱하라고. 마이너스 2. 둘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8. 그럼 이 더하기 빼버리고
바로 적자 마이너스 58 이렇게. 그럼 얘는요 요게 마이너스 26. 그럼 2랑 약분하면은 2, 1은 2, 26 약분하면 13. 13이랑 30을 곱하게 되면은 390.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가 되는 거야. 예를 든 이유가 AN이든 SN이든 전부 다 뭘 구해야 핵심 사항이 뭐냐면 A랑 D를 구해야 돼. A 값, D 값. 첫째 항과 공차. 등차수에 대해서는 이 두 개가 핵심 사항입니다. 오늘 두 개만 더 풀어볼 건데 이 두 개 뭐냐면 아까 합공식에서 끝에 상수항 붙는 거랑 안 붙는 거랑 두 개 비교해 보려고. 얘는 상수항이 안 붙었어. 그럼 첫째 항부터 규칙 적용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끝에 꼬리 붙어 있는 거 여기, 이색 거로 적었구나. 이 상수항이 붙었어.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얘는 둘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되는 거야. 이거 한번 보려고. 그 두 개만 더 풀어봅시다. 먼저 뒤에 상수항이 없는 합공식을 주었어. 이것도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요.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그 앞에까지 합을 빼버리면 나와요. n번째까지 합은 이렇게 나와요. n제곱 더하기 n으로. 근데 n-1번째까지는 이제 요 값이 여기와 여기에 대입돼야 되는 거잖아. 걔를 놓고 식을 써야 돼. 근데 이 n이 왜 우정한 n이 됐냐? 나이가 들었나? n 빼기. 그다음에 n 대신에 얘가 들어가 보자. 그럼 n 제곱이니까 요 n-1 제곱 더하기 n이니까 더하기 요거 되겠지? 얘를 정리하면은 2n이라고 나와. 근데 얘는 반드시 얘기했던 것처럼 n이 이게 1 대버리면 s 영되기 때문에 그런 값이 없거든. 그래서 2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 그래서 A1 찾는 방법은 S에다 1 대입하는 방법이었고 1 대입하면은 1제곱 더하기 1이니까 2 나와. 그러면 여기가 1 됐을 때도 2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를 한 방에 쓸 수가 있어. 그러므로 AN은요 는 어디갔어 는 N은요 2N이고요 N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해요 라고 쓰면 돼. 정리를 이렇게 하면 돼. 되겠지? 근데 두 번째 보여줄 예시는 합공식인데 뒤에 상수항이 달려있는 경우를 보여줄게. 당연히 뒤에 상수항이 달려있어. 이 상수항이 달려있으면은 조금 별로 위에 거보다는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이거는 뭐 등차수열 자체가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은 구하고 싶어요. 그럼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그 앞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은 마지막이 n번째 항만 딸랑 남아요. n번째 항까지 항은 이렇게 나와요. n제곱 더하기 3n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빼기 이제 전부 다 n 빼기 1을 여기 n 자리에 다 넣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여기 제곱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에다가 요거 더하기 3에다가 n 대신에 n 빼기 1 뒤에 빼기 1 해서 이렇게 얘를 정리하잖아. 사조과정 생략할게요. 얘를 정리하면은 2n 더하기 2로 나오거든. 근데 반드시 n이 2보다 크나 같습니다. 요런 과정으로 구했다면 반드시 얘를 달아줘야 된다. 그리고 A1을 구하고 싶어서 뭘 구해보냐면 S1을 구해보는 거지. 그럼 1 대입하면은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빼기 1 1 더하기 3 빼기 1은 3 나오네. 그럼 여기도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은 4 나오잖아. 같지 않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첫 번째는 그냥 3이 나와요. 얘는 별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부터라서 2 쓰면 안 되고 두 번째부터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규칙이 적용되냐면 2n 플러스 2라는 규칙이 적용돼요. 언제부터? 두 번째부터예요.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공식인데 끝에 상수항이 없어. 이렇게 써 그냥. 얘는 어차피 an 구해보고 a1 구해보면 an 구한 결과치가
n이 1일 때 얘랑 같은 값이 나올 거야. 하지만 과정은 다 적어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면 돼. n이 1보다 크다 같다. 상수항이 있잖아. 첫 번째 항은 얘는 다리에서 쪼아온 애야. 애를 워낙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안 낳고 다리에서 쪼아왔어. 얘는 딴 놈이야, 딴 놈. 그래서 A1은 그냥 S1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AN을 못 구합니다. 안 나오니까. 그 결론이 달라. N이 1일 때 다른 결론이 나와버려.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AN 일반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규칙이 적용되니까 적어주되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이런 규칙이 적용을 받습니다. 라고 해주면 돼. 되겠지? 그리고 아까 공식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창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1이잖아. 1. 요 앞에 있는 개수 1이잖아. 요 몇 배? 2배가 공차라고. 그리고 A하고 B하고 합하면 1 더하기 1이잖아. 2 나오잖아. 이게 뭐라고? 첫째 항이라고.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 공차도 2네. 그러니까 2 그리고 첫째 항이 1 나와야 되니까 2n하고 뒤에 더하기 0 된 거야. 공식으로 하면 금방 뺄 수는 있는데 이 공식을 등차 수열을 다루지 않는 그런 시기에도 이 공식 계속 유지하고 공식을 외우고 있고 안 까먹고 있다? 같은 말이지. 이 공식을 안 까먹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힘들어. 원리를 이해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외우고 있기가 좋은데 잘 안 잊어먹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리까지 이해하고 이 공식까지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론만 2차항 계수가 2배 되면은 공차고요. 그다음에 A랑 B랑 합한 게 첫째 항이에요 라는 그런 결론만을 외울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그 과정까지 다 기억하고 여기까지 기억하기 너무 벅차.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벅차. 그래서 결론만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은. 근데 등차 수를 안 다루고 있으면 까먹어. 99.9% 까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한 방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안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암기력이 좋다. 뭐 그러면 외우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선택하세요. 쌤은 암기력이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된 거는 못 외워. 이해돼야 되고 원리 알아야 외울 수 있어. 이제 그 각자 개인마다 다른 사정이니까 알아서 선택하시고 쌤 추천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풀어내라.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 있으면은 그 항들을 합한 값이 얼마인데 이걸 알아보는 과정이었고 공식이 나왔거든. 첫 번째 공식은 요거 첫째 항과 끝항을 합한 거를 몇 세트? n 세트 이렇게 곱해줬어. 그럼 2배로 나오거든. 그래서 2로 나눠줬어. 이렇게 나오는 합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잘 안 쓴다. 근데 끝항이 이렇게 15 얼마라고 딱 주어지면 완전 편한 공식이야. 그리고 이 자체를 유도하는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 1부터 10까지 합이 어떻게 나오는지 얘만 이해하면 얘 바로 생각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냥 외우고 있어라. 외우고 있으되 잘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외우고는 있어라. 그리고 실제 많이 쓰는 그 합공식은 요거다. 요거 밑에 거. 분모인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2번 더 했으니까. SN하고 한번 끝내야 되는데 한번 SN을 또 더했거든. 순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2배가 되었어. 그래서 그냥 SN은 2로 나눌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 2가 들어가는 거야. 2분의 몇 세트? n까지면 n세트. 그리고 첫째 항이 a이고 n번째 항이 요런 값이라서 a와 얘를 더하면 앞에가 2a가 돼버려. 나머지는 일반항 공식과 똑같아. 그렇게 해서 이 공식을 외워라. 근데 쓰다 보면은 그냥 2분의 n, 2a 더하기 n-1이 바로바로 나와.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그런 의미부여를 하고 자꾸 외우는 거지. 이건 자꾸 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거의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합은 그런 식으로 구하는데 이 합이 주어지면은 또 일반항도 거꾸로도 구할 수 있다더라. 어떻게? AN은요 1번부터 n번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1번부터 그 앞에까지를 빼버리면 AN만 남아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SN 빼기 SN-1로 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때 n에 1을 넣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 끝에 n이 2보다 크다 같다 1을 꼭 넣어줘라. 그럼 A1은 어떻게 구해요? S1로 구해라. A1은 S1과 똑같으니까 S1로 구해라. 되겠지? 그리고 일반항 공식을 정리해봤더니 얘는 n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1차식으로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 아닌 겁니다.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와야 등차 수열인 겁니다. 그때 n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공차고
다음 개수랑 상수랑 합하면은 첫째 항값이 되더라. 합공식도 정리해봤더니 n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2차 항계수가 이게 이제 2분의 d 나와 있는 건데 걔를 치환해서 a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거거든. 그래서 a를 2배 하면 d가 나온다. 되겠지? 이 d의 절반을 a라고 치환하기 때문에 다시 얘를 2배 하면 d가 나온다. 그리고 n에 1 대입하면은 그때가 s1이니까 1 대입하면 a 더하기 b거든. 첫 번째 항은 a 더하기 b가 나온다. 되겠지요? 근데 끝에 상수가 달라붙는 경우 있더라. 어떤 경우에?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반항 구했을 때 꼭 얘가 필요하다. 물론 얘도 필요한데 얘는 이때 n이 1 될 경우와 A1, S1로 구했을 때 이 값을 비교해보면 같은 값이 나와서 한 방에 적고 n이 1보다 크다 정리하면 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n이 1 될 때 A1이 실제 A1과 값이 다르게 나와. 그래서 A1은 따로 적어주고 나머지 규칙까지는 일반항을 적어주면 된다. 되겠죠? 자, 이거 늘 말하지만은 강의 듣는 것은 자습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이걸 안 듣고 자습하기가 힘드니까. 준비 과정이니까 강의 듣고 난 다음에는 꼭 자습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자기 언어로 소화를 하시고 그리고 잘 되면은 다음 강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